플란체 동작을 예로 들면 플란체는 기술 비중을 좀 낮춰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플란체라는 동작에서 어떤 부분이 기술적인 거고 어떤 부분이 힘에 관련된 건지. 기울이기가 저는 이제 체력 훈련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체육관에서 지금 이제 체조 선수 두 분이 오셔서 주말 토요일마다 특강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수업이고 또 마지막인 김에 체조 선수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간단하게 좀 진행을 해보려고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각자 자기소개 한 번씩.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포스코 건설 체육팀에 소속되어 있는 문규용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경남체육회 실업팀 소속 이상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인터뷰 앞서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수업을 해봤는데 소감 한마디, 느낌이 어땠는지. 네. 저는 좀 되게 신기한 느낌 좀 많이 받았거든요. 네. 지금 선수를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없는데 소통도 해보고 가르쳐보고 체조를 만큼 좋아해 주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좀 많이 신기한 느낌이 좋으면서도 들었습니다. 저는 항상 가르치만 받다가 또 체조 가르쳐 보니까 또 어떤 점이 힘든지 느껴지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좀 알게 됐습니다. 체조가 대중과 뭔가 같이 가기에는 아직은 갈 길이 좀 멀다는 느낌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네. 워낙 우리나라는 이게 인프라가 안 돼 있고 체조는 그래도 지금 젊은 세대의 체조 선수들은 생활체육과 체조의 어떤 연결점을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런 것들을 좀 기획해보고 또 앞으로도 계속 좀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이런 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SNS 뭐 팔로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구독자 질문이라고 해봐야 4개밖에 없었고 4개는 좀 적은 것 같아서 나머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나 아니면 뭐 사람들이 그래도 궁금해할 법한 것들을 좀 생각해서 나머지를 좀 채웠는데 일단 구독자분들 질문 먼저 답변을 좀 들어보고 이렇게 순서를 좀 진행을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이 그 차오르기 동작할 때 제가 영상 그걸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 차오르기 영상에서 차오르기가 왜 안 되는지 문제점과 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좀 방법. 네. 참고로 이 두 분 다 주종목이 철봉이셔서 아주 질문을 잘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스윙 자체가 아치 스윙으로 갔다가 들어와야 되는 동작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제 몸이 계속 L자의 형태로 계속 스윙이 되다 보면 올라갈 때 반동이 안 맞아가지고 뒤로 빠지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제일 문제점으로 보였고 스윙만 바꾸면 쉽게 될 것 같은데 힘쓰는 포인트는 이제 어깨가 당겨지게 그 포인트랑 순서대로 와야 된다는 포인트, 발등부터 무릎, 배, 그 다음 어깨 당기는 포인트만 잘 기억하시면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기본적인 스윙을 제대로 익히고 스윙을 하면서 끝 지점에서 딱 차올라서 딱 들어오는 힘을 쓰는 방법을 익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 문제점은 아치 스윙을 할 때 어깨에 각이 없어져야 되는데 각이 생기다 보니까 당겼을 때 뒤로 밀려나는 것 같고요. 어깨 각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는 스윙이 쭉 그냥 쭉 늘어나야 되는데 쓸데없는 힘이 들어가진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봉에서 몸이 최대한 안 떨어지게 가져가야 되는데 몸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차서 올라갈 때. 네, 차서 올라갈 때.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면 문제점은 스윙의 패턴과 차 올라가는 거기까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실 다 문제였던 거죠. 저도 사실은 그 영상을 처음 받았을 때 제 선에서 먼저 답변을 드리긴 했었어요. 저도 똑같이 얘기해요. 스윙도 문제고 완전히 끝 지점에서 차 올려야 되는데 차 올리는 타이밍 자체도 너무 빨리 찬다. 그러면 보통 체조 선수들은 차오르기 처음에 배울 때 무슨 훈련을 하나요? 저는 처음에 스윙을 먼저 하고요. 이제 다리를 대고 다리를 타고 올라갈 때 이렇게 반만 하고 떨어지는 거죠. 빠져 올라가진 않고 그거를 계속해. 차오르기를 하는 건데 올라가진 않고 바 위에 올라가기 직전까지.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몸이 만들어져야지 차오르기도 기술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단 철봉에 뭐 매달리는 연습부터 저희도 뭐 단계별로 해왔고 전 스윙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그렇죠. 그리고 사실 스윙하는 것도 생각보다 체력 소모가 좀 많거든요. 뭐 이게 만족스러운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결국 기본 문제라서 또 이게 말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뭐 와닿으셨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기술 훈련과 힘 기르는 훈련 등 루틴을 어떤 식으로 짜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이 질문을 받고 이거 조금 답변이 좀 어렵겠다 이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무슨 기술이냐에 따라도 다르고 힘을 기르는 것과 기술 훈련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 다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사실은 좀 많아요. 어떤 특정한 루틴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루틴은 사실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개개인에 맞는 그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체조 선수의 입장에서 일반인들이 기술적인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훈련하면 좋을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일단 광범위한 거에서 플란체 동작을 예로 들면은 플란체는 기술 비중을 좀 낮춰도 된다고 하거든요. 기본 힘 기르는 팔굽혀펴기, 푸시업 이런 루틴 비중을 좀 더 높이고 기술의 비율을 좀 더 낮춰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 6대4 정도 비율로 굳이 딱 정하자면. 그러면 플란체라는 동작에서 어떤 부분이 기술적인 거고 어떤 부분이 힘에 관련된 건지. 기울이기가 저는 이제 체력 훈련이라고 생각하고요. 턱 플란체. 구체적인 이제 동작은 기술 기술로. 범위로 두고. 아하,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개인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맞아요. 예를 들어서 스트레이트 플란체 정도 하는 사람은 턱 플란체 정도가 그냥 기본 체력 훈련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은 보시는 분들이 각자가 적절하게 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턱 플란체는 기술 훈련이고 기울이기가 체력 훈련이다 이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 내가 최대로 할 수 있는 게 턱 플란체면 기울이기 정도를 체력 훈련으로 두고 거기서부터 가야 된다. 뭐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요소가 더 많이 필요한 기술이라 좀 까다로운 기술이고 그러면 그 기술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힘이 많이 드는 기술이면 그건 체력 운동 위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차오르기를 예로 들었을 때는 힘을 기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 스윙이나 어떤 그런 파워를 이용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 속도나 이런 거 타이밍을 맞춰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술적인 요소가 많으니까 반복 훈련으로 좀 많이 훈련하면 기술 향상에 도움이 되고 플란체 같이 힘의 비중이 많은 기술들은 오히려 힘을 기르는 쪽으로 많이 하면 좋다 이런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질문 자체가 좀 그래요. 그래서 이 정도로밖에 답변을 드릴 수 없다는 점. 이제 다음 질문 바로 넘어가서 현역 선수의 손목 관리 방법이 궁금해요. 운동 전 준비, 운동 후 케어, 평소 관리, 유연성이나 손목 힘 강화 같은 내용. 저 같은 경우에는 손목이 안 좋아요. 그래서 운동 들어가기 전에 몸에 열을 좀 올리고 손목 스트레칭을 해주고 그다음에 세라밴드를 이용해서 재활을 하거든요. 정리 운동할 때는 스트레칭하고 마지막에 아이싱을 해줍니다. 아이싱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일상생활에서도 손목 쓰는 일은 잘 안 하려고 손목 관리뿐만 아니라 어깨도 그렇고 아픈 부위는 무조건 스트레칭 많이 해주고 근력 올려주고 마무리 무조건 아이싱 해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전체적인 패턴은 이제 웜업으로 해서 좀 이렇게 열을 올려주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손목 스트레칭이나 이런 걸 해주고 운동 끝에는 아이싱을 해주는 거. 아이싱이 많이 도움이 되나요? 어떤가요? 운동 직후에는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우선 열을 낮춰줘야지 붓기도 깔아앉고 염증을 좀 막아주는 역할입니다. 아이싱은 일반인들은 아마 많이 안 할 것 같긴 해요. 관리를 하시고 싶다는 분들은 좀 투자를 하셔서 하는 게 운동을 좀 더 오래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구체적인 손목 스트레칭이나 뭐 손목 강화 같은 거는 사실 뭐 유튜브나 이런 데 쳐보면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동작에 대해서는 굳이 여기서 뭐 다루진 않겠습니다. 뭐 여기서 좀 괜찮은 팁은 끝난 후에 아이싱 요거는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이 두 번째 질문이랑 조금 결이 비슷한데 동작이 목표인 사람은 기술 훈련과 컨디셔닝 배분을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전에 했던 답변이랑 네. 똑같이 답변을 사실 거의 비슷해요. 네.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이런 식의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 이해는 해요. 저도 이런 걸 겪어봤기 때문에 답답하거든요, 사실. 뭔가 잘 늘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자세에서 무게만 늘려가면 되니까 뭔가 방법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체조성 훈련은 동작이 달라지다 보니까 어느 구간에서 난이도가 확 뛰어버리고 그 중간 지점에 어떤 적절한 난이도를 찾아가면서 성장하기가 되게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루틴에 굉장히 목을 매세요. 어떤 루틴을 통하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이거는 조금 답변을 드리는 분들 입장에서 좀 힘들 것 같아서 자기의 부족한 점을 찾는 게 제일 우선인데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그러면 선수 입장에서 상민 씨는 어떻게 자신의 부족함을 찾죠? 다른 선수와 비교 분석을 하는 것도 있고 운동하면서 느꼈을 때 부족한 부분도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힘이 많이 없어요. 유연성은 좋고 힘은 없는데 그래서 힘 운동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체조는 자기가 알아야 된다는 운동 쪽이어서 네. 그런 부족한 부분을 잘 모르겠다고 하면은 찍어보고 잘하는 선수는 이렇게 빗대서 보면은 지금 핵심적인 얘기가 나왔는데 그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알려면은 스스로 영상을 찍어보든지 누가 봐주든지 어쨌거나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의 모습과 잘하는 사람과의 동작 간의 비교를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루틴에 목매지 마시라는 거예요. 요렇게 답변을 해드리면 제일 적절한 것 같아요. 뭐 그 이상은 해드릴 수가 없어요. 기계체조 선수들은 모두 플란체를 할 수 있는지 선수들의 어떤 식단 관련해서 살 못 빼시는 분들 보면 욕할 수도 있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3kg에서 안 끝나요. 도대체 얼마나 처먹는 게야? 아무 때나 물건 하나 탁 서면은 탁 서지는지